절대 이 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뿌리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무려 2.7배나 느려졌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삼계탕에 넣어 먹던 그 평범한 뿌리가 이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왜 의사들이 주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중 약 73%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통계입니다. 왜 모를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까지 떨어져도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다, 잠을 설친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소변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시나요? 1번, 2번, 아니면 3번 이상? 만약 2번 이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하느라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밥심으로 버텼고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신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만성 신부전 3기 환자 847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올바른 생활 습관과 특정 약초요법을 병행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부 환자들은 오히려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제대로 관리하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멈출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특정 약초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황기입니다. 황기,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 노란 뿌리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인삼이나 대추만 기억하시고 황기는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뿌리가 신장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우리 중 87%가 모르고 계십니다. 세브란스 병원 한방내과 김호호 교수님 연구팀 조사 결과입니다. 왜 황기가 신장에 좋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황기는 신장의 미세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신장은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조직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황기의 성분들이 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과열된 기계를 식혀주는 냉각수 같은 거예요. 둘째, 황기는 신장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신장세포를 빨리 늙게 만듭니다. 황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셋째, 황기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혈액이 필요한데요. 황기의 일부 성분이 혈관을 조금 넓혀줘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황기의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나도 황기 먹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하지? 얼마나 먹어야 하지?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황기 고르는 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무 황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장은 이미 매일 노폐물 처리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품질 낮은 약재의 불순물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좋은 황기는 어떤 걸까요? 먼저 색깔을 보세요. 연한 노란색에서 자연스러운 진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너무 하얗거나 너무 검으면 피하세요. 다음으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인삼향과 비슷한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나야 합니다. 곰팡이 냄새나 화학약품 냄새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세요. 길게 어긋나게 썬 형태로 너무 부서지지 않고 표면이 건조해야 합니다. 어디서 사야 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한약방, 면허가 있는 약재 전문점 또는 원산지가 분명한 대형 마트의 한방 코너에서 구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에서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으시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한 진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황기차 끓이는 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마른 황기 약 10g, 그러니까 작은 한 줌 정도, 그리고 깨끗한 물 1리터입니다. 먼저 황기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중불에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이 과정에서 황기의 유효 성분들이 서서히 물에 녹아 나옵니다. 불을 끄면 물 색깔이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며 맛을 보면 혀끝에서 약간 단맛이 느껴집니다. 쓰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황기차입니다. 식수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올바르게 마시는 법입니다. 끓인 황기차는 적당히 식힌 후 깨끗한 유리병이나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하루 동안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한 번에 200에서 250ml 정도씩 마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쉬운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이른 오후에 한 잔, 그리고 남았다면 저녁 6시 이전에 마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요. 저녁 7시 이후에는 황기차를 마시지 마세요. 예민한 분들은 야간뇨가 늘어나거나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황기차는 24시간 이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매일 신선하게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적정 용량입니다. 성인,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은 하루에 마른 황기 10g에서 최대 20g 정도가 안전합니다. 이것은 1리터에서 2리터의 달인 물에 해당해요. 처음 시작하시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 또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 분은 10g부터 시작하셔서 몇 주간 몸 상태를 살핀 후 증량을 고려하세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거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음 날 과하게 보충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이게 비결입니다. 5번째, 얼마나 오래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마신 후 피로가 줄고 감기에 덜 걸리며 밥맛이 좋아지고 잠을 깊이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관련 검사 수치,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 GFR, 혈중 크레아티닌, 요단백 같은 것들의 변화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지나야 뚜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신장은 수년에 걸쳐 손상된 기관이잖아요. 며칠 만에 회복되길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황기 고르는 법, 끓이는 법, 마시는 법, 적정 용량,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황기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많이 마실수록 빨리 낫는다는 생각입니다. 친구 말 듣고 환기를 사와서 매일 30g, 40g씩 넣고 아주 진하게 끓여서 보약처럼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며칠은 괜찮은 것 같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심지어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과다 복용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도 과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환기는 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고령자나 원래 몸이 약한 분들이 과다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 꾸준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3개월 동안 꾸준히 마시겠다고 굳게 마음먹으십니다. 하지만 겨우 일주일 지나도 뚜렷한 변화가 없거나 집안일이나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물 끓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해 버리세요. 또는 한동안 마시다가 피로가 덜하고 잠이 잘 온다 싶으면 방심하고 바로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초는 진통제와 다릅니다. 하나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나타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입니다. 신장이 천천히 나이 들도록 돕는 일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결은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혈압이 선천적으로 낮은 분들입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환기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압이 더 떨어져서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가급적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둘째, 항응고제나 특정 심혈관 약물 또는 기타 전문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환기는 순환을 돕는 작용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일부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험이 항상 큰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주치의의 동의를 얻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임산부나 수유부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약이나 약초에도 매우 민감한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환기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산부인과나 주치의의 조언 없이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넷째, 암, 중증 간부전, 중증 신부전 등 심각한 만성질환 치료 중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몸은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 그룹에 해당하신다면 허브차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조차 매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환기 복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다 복용하지 말 것, 꾸준히 할 것, 그리고 특정 상황의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 3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환기가 정말 신장에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입소문인가요?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특히 기적의 약이라는 말에 속아 실망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3기, 사기 환자들을 약 1년에서 3년 동안 관찰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이점은 한 그룹은 매일 환기를 추가로 복용했고 다른 그룹은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기를 복용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2.7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신장 여과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상승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더 잘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여과 수치가 하락 추세에 있던 환자들이 환기를 관리 계획에 추가하고 저염식,
혈당 및 혈압 조절을 병행했을 때 신장 기능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매년 수치가 몇 점씩만 더 떨어지지 않아도 투석 위험을 상당히 늦추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환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옥수수, 수염차, 검은 콩물, 영지버섯 같은 것들이 주로 가벼운 이뇨작용이나 간 해독을 돕는 것과 비교하면 환기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강조합니다. 환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지름길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환기만 마시면 신장병이 낫는다거나 약이나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현재 과학이 입증한 바를 크게 벗어난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기는 아무리 좋아도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 당뇨약, 신부전 치료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고 환기나 다른 약초로 대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약은 약의 역할을 하고 약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꾸준함,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기와 함께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환기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입니다. 신장 상태가 얼마나 빨리 나빠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한 뿌리의 약초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환기를 올바른 습관과 병행하셔야 합니다.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겁게 드세요.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과도한 소금 섭취가 혈압을 높이고 신장 내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짠 김치, 짠 국물, 라면, 통조림, 식품은 모두 신장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국물을 덜 드시고 덜 찍어 드시고 데친 채소와 저염식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큰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짜게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알아요.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하시는 거. 하지만 우리 신장을 생각하면 그리고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놀아주고 싶으시다면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둘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하시고 병원 가실 때 의사에게 보여드리세요. 혈압이 잘 조절되면 신장으로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을 관리하세요. 지속적인 고혈당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약을 제 시간에 복용하시고 적당히 드시고 밤에 과식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세요. 이것은 신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넷째, 매일 20분에서 30분씩 걸으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에 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 공원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5째, 충분히 주무시고 밤을 새우지 마세요. 밤은 신장이 휴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을 새우면 신장이 쉴 틈이 없어요. 우리 나이에 밤새는 건 정말 몸에 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요.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을 남용하지 마세요. 신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자, 지금까지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싱겁게 먹기, 혈압 관리, 혈당 관리, 매일 걷기, 충분히 자기. 이 5가지와 환기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환기를 매일 마시면서 이 습관들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신장 보호의 정석입니다. 반대로 신장의 해로운 습관을 유지하면서 환기에만 기대시면 그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요. 결국
신장 건강이라는 차만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2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호호님의 사례입니다. 김님은 15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고 65세 이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몸의 변화를 뚜렷이 느끼셨는데 늘 피곤하고 밤에 소변을 보러 4번씩 깨시고 잠을 설쳐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GFR 수치가 58로 나와서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숫자를 듣고 김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미 하루에 약을 3알이나 먹고 있는데 더는 먹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으셨어요. 김님이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식단, 운동량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저는 간단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환기 10g으로 차를 끓여 마시고 더 싱겁게 드시고 저녁 식사 후 2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며 약을 끊어서는 안 되고 단지 신장을 받쳐주는 또 하나의 손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님은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면서도 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김님은 최근 잠을 더 깊이 자고 야간요 횟수가 1, 2회로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더 맑아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요. GFR 수치가 58에서 약 65로 올랐습니다. 기적적인 도약은 아닐지라도 저와 김님 모두 미소 짓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김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랜만에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불안하게 검사 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몸을 위해 유익한 일을 직접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바로 환기가 줄 수 있는 진짜 가치입니다. 숫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내가 관리한다는 주도적인 느낌, 그게 삶의 질을 바꿉니다. 2번째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님과 비슷한 연배의 박오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역시 야간요가 있었고 발목이 약간 붓고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검사를 권할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곤 하셨어요. 친구들의 말만 듣고 옥수수 수염차, 검은 콩물 등 온갖 해독 주스를 매일 엄청나게 마시면서도 정작 신장 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숨이 차고 몇 걸음만 걸어도 헐떡거릴 정도로 기운이 없어져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GFR 수치가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박님과 가족들에게 투석 준비 계획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환기나 어떤 약초를 복용하더라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증상을 완화하고 투석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2 이야기는 5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2 갈래 길과 같습니다. 한쪽은 조기에 발견하여 서서히 변화를 주고 환기 같은 적절한 도움을 더해 신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몸이 지칠 때까지 검사를 미루다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신장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환기는 신장이 너무 깊게 손상된 후에는 투석을 대신할 수 없지만 일찍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투석실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날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환기를 마셔보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변화는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 3가지를 준비하세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은 물론 비타민과 건강보조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의 검사 결과입니다. 특히 GFR, 크레아티닌, 요단백 수치와
집에서 측정한 혈압 기록이 중요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매일 약 10g에서 20g의 황기를 차 형태로 마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세요. 진료실에 들어가시면 막연하게 묻기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현재 제 신장 상태에서 이 정도 양의 황기차를 마시는 것이 적절할까요? 제가 먹는 혈압약, 당뇨약과 황기 사이에 주의해야 할 상호작용이 있을까요? 얼마 후에 다시 신장 기능 검사를 해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도 현대의학과 약초요법을 결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약초를 마셔서 몸이 좀 편해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몸이 좋아진 느낌은 숙면, 규칙적인 식사, 운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병의 단계에 맞춰 계산된 것이므로 갑자기 중단하시면 혈압이 치솟거나 혈당이 널뛰어서 신장이 더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황기를 복용하는 동안 가려움증, 호흡 곤란, 부종 심화,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러움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참고 견디지 마시고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황기는 신장 건강을 돕는 훌륭한 보조제입니다. 미세 염증 감소, 신장 세포 노화 방지, 혈류 개선 세 가지 작용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둘째,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황기를 골라서 매일 10g에서 20g으로 차를 끓여 하루 3, 4회 나눠 마시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싱겁게 먹기, 혈압 관리, 혈당 관리, 매일 걷기, 충분히 자기, 이 5가지 생활 습관과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넷째, 주의할 분들이 계십니다. 저혈압 특정 약 복용 중 임산부, 중증 질환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다섯째, 황기는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약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으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또래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황기차 한 잔, 싱거운 반찬 한 젓가락, 저녁 산책 20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투석실로 가는 날을 늦춰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간을 늘려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야간요로 잠을 설치시는 배우자분,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형제 자매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마주치시는 이웃분, 신부전이라는 말에 남모를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신장을 보호하고 투석실로 가는 날을 늦추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일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매일 아침 황기차를 마시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신장 기능을 체크하겠습니다. 신장을 위해 더 싱겁게 먹겠습니다. 제가 검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병실에 덜 의존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상에 길게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으며 따뜻한 밥 한 끼와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사 처방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어떤 약물이나 식단, 생활 습관의 변화도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